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1883만 8150건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의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재판 속 역사적으로 최고, 최초 등 기록적으로 남아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의 형량을 구형받은 가브리엘 마치 그라나도스. 세계 최고의 형량을 구형받은 사람은 1972년 스페인에 살고 있던 가브리엘 마치 그라나도스입니다. 지난 법인카드 징역편에서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4만 1078년을 선고받은 샤모이 티피아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검사가 가브리엘 마치 그라나도스에게 구형한 형은 무려 그 2배 이상인 38만 4912년입니다. 이는 구형이나 선고를 통틀어 여태껏 전 세계에서 최고의 형량으로 꼽히는데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가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구석기 시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감옥에서 평생 살아온 것과 맞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구형을 받은 걸까요? 놀랍게도 가브리엘 마치 그라나도스의 죄목은 42,768건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22세의 우편 배달부였던 그는 어느 시점부터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고 일부 우편물은 열어서 귀중품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맞먹는 혐의로 우편물 한 건당 9년의 형량을 매기며 총 38만 4,912년이라는 형량을 구형했던 것이죠. 하지만 판사가 그에게 실제로 선고한 형은 14년 2개월형이었다고 합니다. 38만 년에 비하면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그래도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것 치고는 무거운 형벌로 보이네요. 두 번째, 세계 최다 고소자 조나단 리 리치스. 총 4천여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며 세계에서 고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조나단 리 리치스인데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그렇게 적게 고소했을 리 없다며 기네스북 협회가 자신의 소송 기록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스티브 잡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플라톤, 체게바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고소하며 유명해졌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의 고소 목록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미들네임인 리를 훔쳤다는 이유인데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이유들로 고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날씨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람이 아닌 허리케인 아이크를 고소했다고까지 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의 기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가 생존하는 한 이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가상의 인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사건. 2008년 10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온라인 게임 속 가상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3세의 한 일본 여성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30대 가상의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 가상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자 화가 난 여성이 피해 남성의 계정에 접속해 게임 속 캐릭터, 즉 가상 남편의 아바타를 삭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자신의 가상 캐릭터를 삭제, 즉 살해한 혐의로 이 여성을 신고하게 된 겁니다. 가해 여성은 한마디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이혼당해 화가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며 실제 세계에서는 아무런 복수극도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으나 상대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컴퓨터 접속, 그리고 피해 남성의 계정에 로그인해 캐릭터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전자자료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다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가상의 인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사건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네 번째, 역대 최대 개인 벌금,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징금이 한 번에 선고된 금괴 밀수 사건. 이번엔 국내에서 벌어진 기록적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금괴 밀수 사건인데요. 1년 6개월간 공항을 통해 금괴 4만 321개를 밀반출하여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조직원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밀수 총책과 운반 총책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더불어 무려 1인당 벌금 1조 3천억 원과 추징금 2조 102억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법원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벌금이라고 합니다. 추징금의 규모 또한 역대 추징금액 중 두 번째로 많은데요.
TMI로 역대 최대의 추징금의 주인공은 분식회계로 23조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회장 K씨라고 하네요. 확실한 것은 금액만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다섯 번째, 세계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자 버나드 메이도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해액만 6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72조 원으로 세계 최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8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난 버나드 메이도프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한 증권거래인이자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투자해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2세의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딴 증권사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설립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그는 어떻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된 걸까요? 이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의 그가 매년 1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자자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도 이러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높였고 그의 증권사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으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죠. 고수익을 보장하는 메이도프의 수법은 일명 폰지 사기로 불리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란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총 650억 달러로 당시 한화로 약 72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나드 메이도프는 금융사기 혐의로 2009년 재판에서 150년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21년 4월 14일 미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깨져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최장, 최초, 최대의 레전드로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사건들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훗날 미래의 법인카드에서 이런 레전드 사건으로 소개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